Da-da-da, da-da-da,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윤보리입니다. 긴 명절 연휴 동안 여러분의 관절 안녕하셨습니까? 무리한 가사노동이나 장거리 운전, 또 오랜만에 과격한 운동으로 어깨 관절부터 허리 관절, 무릎 관절 아프다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서 움직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과격한 운동을 하다 다쳐서 혹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닳아서 여러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관절 질환은 어떻게 되고 또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다양한 관절 질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전문의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친절한 상담해드릴 전문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진호 정형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형외과 박진호입니다. 네, 오늘 함께 갈 주제가 바로 관절 질환인데요. 종류가 참 다양하게 많다고 합니다. 소개에 앞서서 이 관절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관절이란 뼈와 뼈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뼈와 뼈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절낭, 관절연골, 그리고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등이 있으며 관절 운동 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 관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걷고 또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모두 다 이 관절 덕분인데요. 이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관절에는 우리가 항상 움직일 때마다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네, 특히 오늘은 경관절, 설관절, 그리고 족관절의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경관절, 어깨 관절에는 충돌 증후군, 관절 와순 파열, 극상근 파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회전근개 파열. 네 번째, 석회와 근염 등이 있고 무릎 관절에는 반월성 연골 파열, 십자인대 손상,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연골 결손. 마지막으로 족관절에는 충돌 증후군과 골연골 결손이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관절 질환들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어깨 관절에서 문제가 되는 질환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돌 증후군. 말해서 어깨 경관절에 서로 이제 운동 시에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운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이제 충돌 증후군입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네. 예. 충돌 왼쪽이 보시면 왼쪽이 정상적인 어깨 관절입니다. 오른쪽이 보면은 충돌 증후군을 일으키는 어깨 관절인데요.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비후된 두꺼워진 관절 활액낭과 그리고 견봉 쪽에 골격, 즉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뼈가 자라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돌 증후군은 오십견하고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오십견이라고 생각해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정도로 통증을 완화시키려 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오십견은 어깨 통증 질환의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어깨 통증 70에서 80%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또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 일으키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십견과 많이들 헷갈리는 어깨 충돌 증후군, 증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첫째 어깨 충돌 증후군은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고 팔을 회전시킬 때 어깨가 결리는 느낌. 셋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 그리고 네 번째, 낮보다는 밤에 아프다. 이렇게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은 자가 진단 방법인데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은 옷을 입고 할 때 뒤로 돌릴 때 아프거나
머리를 삐까 목욕할 때 아프고 이럴 때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깨가 아파도 잠깐 그러겠지 하면서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깨 충돌 증후군 경우에는 조기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쉽게 보존적 치료, 즉 약물요법,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물리치료, 스트레칭 등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방치하면은 이것이 병이 진행되어 다른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기 치료 방법에는 보존적 방법으로는 도수 치료를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운동 치료를 통해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스트레칭, 그리고 약물 치료, 체충격파 치료 등이 있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단순하게 어깨 결림이나 염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삐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은 이것이 진행되어 극상근, 즉 회전근개에 손상을 주게 되어 나중에는 회전근개 파열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저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견봉, 어깨뼈입니다. 어깨뼈 밑에 이렇게 인대가 석회화되고 두꺼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자라난 뼈와 두꺼워진 인대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여 충돌 증후군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회전근개 손상이 생겨서 수술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충돌 증후군 외에도 또 어깨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두 번째는 어깨 관절의 관절 와순 파열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유현진 선수가 어깨 수술을 받았다 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우리가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네,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관절이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파열된 관절 와순이라 그래서 저것이 파열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어깨의 상완골을 제거를 하고 저희들이 도식적으로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것은 이 관절 와순은 평소에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관절 와순이 파열되면 어깨 통증을 유발하면서 움직임이 제한되겠습니다. 관절 와순 파열의 원인은 어깨에 큰 충격이 가해지는 외상이나 노화로 인해서 어깨 관절의 기능이 퇴화되면서 관절막과 인대가 분리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앞서서 류현진 선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야구나 배드민턴 등 스포츠 부상으로 흔히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통증이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어깨 관절 와순 파열은 통증의 정도가 다양합니다. 네. 특히 던지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진행돼서 많이 관절 와순이 파열이 굉장히 진행된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휴식기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 관절 와순 파열은 이학적 검사로서 진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학적 검사를 해보지만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MRI를 꼭 찍어서 진단을 하시고, 그리고 이 관절 와순 파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깨 질환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시에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극심한 통증에다 탈구 위험까지 있다고 하니까 제때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깨 관절 와순 파열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견관절의 관절 와순 파열은 관절경적 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좌측 상단부터 해서 관절 와순 파열된 양상입니다. 저기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관절 와순 파열 1형으로서 이두근 부착부에 파열이 있는 것이고,
우측 상단은 관절 와순이 앞쪽으로 전방으로 파열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은 앞뒤로 광범위하게 파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은 관절경으로서 수술하여 관절 와순을 고정시킨 그림입니다. 네, 어깨 관절에 흔히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는 회전근개 파열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어깨 관절에서 회전근개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4가지 근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전근개는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중년, 그리고 고령 인해서 어깨 통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RI 등 영상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에는 몰랐지만은 지금은 진단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왼쪽 그림은 우리가 도식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저렇게 상완골에 회전근개 근육이 부착 부위가 파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근육이란 4개의 근육이 뭉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저렇게 흰 부분이 보이는데 저것이 회전근개가 상완골에 붙어야 되는 부위인데 파열돼서 떨어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힘줄의 노화 또 퇴행성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회전근개 파열, 정확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회전근개 파열의 정확한 원인은 우리가 이거다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크게 내적인 원인, 두 번째 외적인 원인으로 알 수 있는데요. 설명되고 있는데, 내적의 원인으로는 회전근개의 힘줄에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나 혈액순환 저하 등이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적의 원인으로는 뼈와 뼈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 현상, 혹은 갑작스런 외력, 특히 낙상 등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거 어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양하게 원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경우에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나요? 네, 회전근개 파열도 나타나는 증상의 주증상이 통증입니다. 어깨 통증의 위치는 어깨 관절의 앞쪽, 옆쪽으로 나타나고 아래에서 아래쪽으로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팔을 들어 올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해지는데, 특히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악화되고, 이것도 충돌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밤에 통증이 심합니다. 통증으로 인해 관절 운동이 줄어들고 파열이 심해지면은 근력 약화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회전근개의 파열의 병의 진행 정도와 증상은 비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경미한 부분 파열이 있을 때도 심각한 통증이 나타내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 파열이 일어나서 심각하게 파열이 일어났지만 크게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이 병이 경하다, 중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팔을 들어 올리거나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각하다면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회전근개에 부분 파열이 있을 때는 1차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권합니다. 비수술적 치료에는 회전근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절 운동, 어깨 주위 근육 강화 운동, 그리고 주사치료, 약물치료 등이 있고,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로도 호전은 되지만은 파열된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파열의 부분이 나중에 재발하거나 파열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노동이나 운동은 피하고 특히 낙상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3에서 6개월을 충실하게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림 보시겠습니다. 네. 네, 왼쪽에 보시는 것이 파열된 회전근개입니다.
오른쪽에 노랗게 보이는 것이 상완골이고 하얗게 보이는 것이 회전근개입니다. 정상적으로 관절경을 보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저렇게 노랗게 보이는 뼈는 보이지 않고 회전근개만 보이게 됩니다. 오른쪽 그리면 관절 내시경으로 회전근개를 원 부착 부위에 복원하는 수술했는 장면입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관절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 두 대의 상담 전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관절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증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름네. 네, 여보세요? 예, 김춘식 여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불편한 게 어떻게 불편하시죠? 어깨가 예, 네. 너무 시리는 긴가 아픈 긴가 양쪽 어깨가 그래가지고요. 네. 시리는 긴가 아픈 게 열을 몰라가지고 그 어떻게 아픈가 싶어가고요. 어깨가 예, 어떤 운동을 할 때 가장 아프죠? 어떻게 움직일 때? 계속 낮이나 밤이나 계속 그렇습니다. 네. 계속 우리 옷을 시리는 입고 하실 때도 불편하신 게 있나요? 예, 시리고 좀 시리는 느낌이고 그래 들어갑니다. 아니, 시린 느낌보다는 옷을 예, 입거나 머리를 빗고 하실 때 팔이 예. 잘 돌아가지 않아서 옷을 입기가 힘들다거나 머리를 빗기 예. 힘들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나요?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네. 단순하게 어깨에 통증이 올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계속되는 반복되는 중노동으로 인해서 어깨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관절의 문제가 아닌 예, 목척추에 의해서 목척추에 추간판이 좁아진다든가 아니면은 예. 신경 나가는 구멍이 좁아져서 어깨에 통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리고 아프고 그러시다면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상으로는 이것이 어깨 관절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목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인지는 제가 이 전화상으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팔이 네. 밑으로 조금 내려오는 것 같는데요. 네. 팔꿈치 위에까지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네. 시리는 거 아픈 게야. 그런 것은 예.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예, 목 척추, 즉 경추에 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예. 의학적 검사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야 저희들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서 진료를 예.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통 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왼쪽 팔이 네. 뒤쪽으로가 굉장히 올리면 통증이 심하고 앞에 쪽으로는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어깨가 그냥 목 쪽으로 같이 욱신 아프고 좀 통이 좀 심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디가 이래 이게 진짜 무슨 병명을 몰라서 어디 가서 검사를 해야 될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어깨를 뒤쪽으로 그러니까 옷을 입으실 때 뒤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든가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네. 옆으로 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옆으로나 앞으로는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디가 고장이 나서 그런지를 몰라서 그걸 네. 알고 싶습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어깨 우리가 옷을 입기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깨 통증을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부분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되어서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상완골에 있는 이두근에 네.
건초염이 발생해서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네. 경추에 네. 목 척추에서 발생하는 이런 디스크 증상 때문에 우리 어깨 운동이 제한되면서 어깨에 붙는 근육이 위축되면서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순히 이렇게 제 제너상으로는 어떻게 제가 확진은 못하고요. 네. 병원에 네. 가셔서 이학적 검사, 그래 특히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져보고 돌려보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팔 밑으로 내려오는 증상은 목 경추에서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어도 팔꿈치까지 아픈 경우도 있으니까 꼭 이거는 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이학적 검사와 다른 이제 방사선 검사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아니 이거 정형외과로 가야 됩니까? 신경외과로 가야 되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어깨 관절이 아프시면은 일단 네. 정형외과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호 선생님 모시고 관절 질환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깨 관절에 석회가 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선생님.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좌측에 보시는 사진에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석회가 회전근개, 즉 극상근에 발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크게 극상근에 저렇게 화살표되어 있는 방향으로 희게 석회가 집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석회와 건염은 힘줄, 근의 조직에 석회가 침착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석회와 건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인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퇴행성 변화에 의한 석회 침착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쳐서 석회가 서서히 나중에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와 건염이 있다고 해서 꼭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70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석회와 건염이 발견된 경우도 적지만은 발견되었다 그래도 아주 우연찮게 방사선 촬영 사진에서 발견되는 경우 있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 석회와 건염이 있다면 통증이 심하지는 않은지 또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석회와 건염은 주로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찾아오셔서 어깨 통증으로 진단되시는 분들은 호소하는 것이 가장 흔한 것이 극심한 통증입니다. 특히 밤에 갑자기 아프면서 열도 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부를 때는 화학적 종기라고 얘기합니다. 예, 급성으로 이제 발생된 경우에는 어깨 통증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석회와 건염인지 꼭 병원에 오셔서 확인해야 되고, 그러나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석회 침착이 경미하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관절 질환 그리고 치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슬관절, 무릎 관절 쪽을 좀 살펴보죠. 무릎도 많이 사용하는 부위인 만큼 다치기도 자주 다치고 또 질환도 잘 생깁니다. 무릎에는 어떤 질환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무릎에는 첫 번째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즉 무릎 안에 연골판이 있습니다. 내측 반월상 연골판, 외측 반월상 연골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걷거나 뛰거나 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파열이 됐을 때는 무릎이 부어오르거나 아니면은 삐그덕 소리가 나고 무릎이 잠기거나 아니면은 걷다가 무릎이 쑥 빠지는 듯한 느낌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 무릎을 다치고 또 통증, 붓는 증상이 있다면 반월상 연골 손상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거나 무릎이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없이 꺾이거나 아니면은 무릎이 딱 잠기는 현상, 그리고 다른 부위보다 관절이 심하게 붓습니다. 무릎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뚝뚝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쪼그려 앉거나 몸을 돌릴 때마다 통증을 발생하기도 하고요. 무릎을 펴거나 굽힐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내려올 때 통증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이 반월상 연골 손상은 꼭 치료를 해야만 하는 건지, 치료를 한다면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반월상 연골 파열은 정상적인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기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열된 반월상 연골판으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도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증상이 나타나셨을 때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서 파열된 반월상 연골의 치유 능력을 판단하고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파열된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림은 파열된 연골상 반월판을 봉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기구를 넣어서 부분 절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그림은 부분 절제술 후에 다듬어진 반월상 연골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십자인대 파열과 동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꼭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이 반월상 연골 파열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꼭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무릎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무릎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십자인대 파열이 있습니다. 무릎에는 4개의 인대가 있는데요. 무릎 슬관절 안에 있는 인대가 2개가 만나서 십자가 형태로 십자로 이렇게 교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십자인대라고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이 그렇게 하태골, 저희들이 말하는 이제 경골, 이제 사투리는 촛대뼈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네. 이것이 전방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방 십자인대고요. 이것은 이제 비틀림이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외력으로 인해서도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방 십자인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방 십자인대와 반대로 정강이 뼈가 뒤쪽으로 그렇게 대퇴골의 뒤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후방 십자인대입니다. 네, 이 십자인대 파열도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치는 경우에 또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십자인대 파열의 원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십자인대 파열은 특히 이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보통 축구, 농구, 핸드볼, 스키 등 과부하 운동, 과격한 운동을 할 때 손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이 MRI 사진인데요. MRI 사진상에 전방 십자인대가 경골 부위에서 대퇴골, 그러니까 일자로 올라가야 되는 사선의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진단할 때 저걸 보고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우측에 있는 그림은 저희들이 관절 내시경을 봤을 때 저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파열되면서 출혈을 일으켰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저게 전방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네. 이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치료를 위해서 아무래도 수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십자인대 파열이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선 정확한 이학적 검사와 MRI 촬영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파열이 전체 인대의 40% 이하
때는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고정 치료, 그리고 보조기를 착용한다든지 이래서 치료를 할 수 있지만은 40% 이상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좌측과 중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술 중에 파열된 전방 십자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우측에 있는 그림은 수술적 치료를 해서 전방 십자인대를 재건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 시에는 타각은, 즉 다른 사람의 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각은 본인의 힘줄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운동을 하면서 이 무릎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질환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설관절에 연골 결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설관절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마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모가 된 뼈들이 작게 갈라지거나 떨어지면서 이제 뼈 조각들이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연골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을 연골 결손이라고 합니다.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반복적인 충격으로 발생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혹은 부딪히는 등의 이제 외상으로 발생하기도 됩니다. 연골 결손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인에서는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요합니다. 수술적 치료에는 미세골절술, 변연절제술, 다듬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미세골절술 및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 혹은 자가연골 이식술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아주 결손이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관절 질환 그리고 치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저는 허리를 많이 다쳤어요. 허리도 몇 번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박아 다쳤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좀 급한 거는 이 무릎이 저리 물리치료를 하면은 그 물리치료 했던 뭘 디뎌갖고 저리는 거라 저리서 그래 문의를 합니다. 네, 무릎이 저리시단 말이죠. 예. 예. 걷거나 계단을 내려오실 때 무릎이 아프시지는 않은가요? 자, 이게 이제 다리가 조금 왼쪽인데 왼쪽 다리가 힘이 조금 없고 네. 왼쪽이 좀 이제 허리가 뭐 협착증이 좀 있다 하더나 이제 그런 게 있고 예. 네. 근데 이제 작년에 눈 많이 옷을 그 해에 팔을 다쳐갖고 팔을 부러져갖고 팔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 허리 협착증이라서 팔을 이제 앞에서 발부터 고치고 뭐 허리를 세면을 하다가 이리 말이 하고 의사들이 간호사하고 뭐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래 팔만 일단 이제 팔을 고쳐야 된다고 그러고 났었나 네. 그냥 병원에도 안 가고 그랬어요. 안 가고 지금 그랬는데 협착증을 지금은 진단을 받으셨나요? 진단을 이제 받다 안 하고 그때 그 이야기로서 끝났어요. 그때 협착증이라 그러던가요? 예, 협착증이라 이라는데 네. 이제 세면을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그거는 이제 후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환자분이 예. 말씀하신 거는 그 예. 당시에 다쳤을 당시에 요추나 흉추에 척추뼈에 골절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압박이 진행되어서 뒤에 신경을 더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추체 성형술 등을 이제 하자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환자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리에 힘이 없고 아프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걷는 거는 이래 났었어. 이래 걷는 거는 걷는데 어쩌면은 좀 쉬었다 가지 않으시나요? 걸으시다가? 쉬고 이런 건 없어요. 이래 좀 이제 걷기는 걷는데 이제 근래 얼마 안 됐어요. 이 무릎 저리는 거. 예, 환자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0 이제 7세에. 예.
그러면 환자분 연세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닳아서,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그러한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허리 척추를 다쳤다 그러기 때문에 척추의 골절로 인해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그러한 병 때문에 골절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퇴행성 변화로 신경관이 좁아져서 다리로 내려오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근데 무릎이 그래서 무릎 이것도 한번 탁 자빠져가지고 네. 무릎 이것도 다쳤어요. 네. 단순히 다쳤다고 해서 그렇게 당기고 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환자분 그런 경우에는 근처에 정형외과를 방문하셔서 무릎과 허리 검사를 한번 같이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어디에서 생겼는 건지,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그렇게 저리고 아프신 건지, 아니면은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저리고 아프신 건지, 이거를 가려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은 이런 증상이 지속되고 이제 방치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수술적 방법 외에는 저희들이 치료할 방법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증상이 있으시면은 가까운 정형외과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시고 조기에 발견되면은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이런 보존적 요법으로도 충분히 좋아지고 정상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네. 저는 무릎이 네. 앉지를 못해요. 이렇게 바로. 제일 불편한 게 재래식 화장실 같은데 이렇게 앉지를 못하니까 뒤에 이 팔을 공가줘야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걸음 걷고 하는 데는 별거인데 한 번씩 가다가 이 무릎이 툭 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흔든다든가 이 무릎을 만져갖고 이렇게 걷는 그런 속성은 한 번씩 있어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네. 예. 환자분 특별히 다치신 기억이 있거나 그렇진 않으신가요? 제가 한 3년 전에 네. 교통사고를 하다가 이렇게 붕 떠서 공중을 붕 떠가 한 튕기 나간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여파선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그건 안 해봤는데 네, 그 당시에 예. 다쳤을 당시에 무릎이 많이 붓고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머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네네. 거기는 신경을 못 썼어요. 그냥 네. 저걸 했어요. 네,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네. 무릎에 네. 반월상 연골 파열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네. 쪼그리고 앉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계단 내려올 때 불편하다든가 네네. 아니면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이 쑥 빠지는 느낌, 혹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힘은 없어도 무릎이 딱 잠기는 현상이 말씀하시는데 예. 갈려버려요. 이렇게. 네네. 예, 예. 그게 무릎 잠김 현상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날 때 우리가 무릎에 슬관절에 반월상 연골 파열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말만 들어서는 네. 저희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없고요. 네네. 꼭 정형외과 방문하셔서 네. 이제 우리가 만져보는 이학적 검사, 여러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네. 무릎을 돌려보기도 하고 흔들어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검사를 하고 네. 그리고 MRI 촬영을 해서 네. 우리가 이제 무릎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MRI 촬영입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네.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환자분이 방치했을 때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 그때 되면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기에 빨리 가셔서 예. 검사를 받고 네.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고 네, 생각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박진호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이 관절 질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 쪽, 이 족부 관절 질환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 족관절에는 어떤 질환들이 있나요? 네, 족관절에도 충돌 증후군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뼈 혹은 연부 조직 주위를 싸고 있는 인대나 관절막을 얘기합니다. 이것의 증식으로 인해서 관절 운동 시에 통증을 동반하고 그리고 이제 기계적 제한, 다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병적인 상태, 통증이 있으면서 다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족관절 염좌 삔다 그러죠. 삐게 되면은 연부 조직, 관절막이나 부착 부위에 있는 이런 인대 이런 것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 충돌 증후군. 충돌 증후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이제 전외방, 앞쪽에 바깥쪽, 우리 바깥쪽 복숭시 있는 쪽을 얘기하죠. 전내방, 안쪽 복숭시 있는 방향, 후방, 발 뒤꿈치, 그런 후내방 뭐 등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고, 여러 이제 병리적 원인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조직적으로 보면은 연부 조직의 비구로 인해서 두꺼워진 걸로 인해서 생기는 연부 조직 충돌과 뼈가 자라나와서 생기는 골성 충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 충돌 증후군이 어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족부에도 생길 수 있다는데요. 족부의 경우 이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전방 충돌 증후군의 치료에는 우선 증상을 유발하는 동작을 제한하고 소염제, 즉 약물 투여, 그리고 물리치료, 관절 운동이나 근육 강화 운동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고려를 할 수 있고요. 족관절 수술의 3분의 1 정도는 전외측의 충돌 증후군인데 이것은 우리가 가장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반복적인 삔 현상, 염좌에 의해서 인대 등이 두꺼워지는데 이것은 불완전 치료로 인해서 반복되면서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 두꺼워진 반응 조직이 움직임을 제한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절경을 통해서 두꺼워진 반응 조직과 활액막을 제거함으로써 한 80% 이상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발을 삐끗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첫째, 이제 족관절에 있는 우리 발목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에 손상이 오면서 특히 관절에 있는 연골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족관절 인대 손상 또는 연골 손상이 이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생길 수 있는 가장 이제 특징적인 건데요. 우리가 보통 발못을 삐끗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는데 이런 경우에 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족관절이 인대가 손상이 되면서 연골 인대가 이제 연골이 손상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연골 우측에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는 건 연골 손상의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안쪽 복숭시 안쪽에 밑에 있는 거골, 우리가 말하는 거골이 이제 손상인데요. 제일 위에 것은 1형, 두 번째 것은 2형, 제일 밑에 것은 3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발을 헛디디거나 점프할 때 주로 이제 하는 운동할 때 주로 발생하고요. 길에서 달리기 하거나 착지할 때 이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족관절 통증, 발목 통증을 오셨을 때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자, 왼쪽에서 보시는 것은 안쪽 복숭시 쪽에 저렇게 검게 이렇게 뭔가 이제 떠 있는 듯한 저런 형상을 보이고요. 오른쪽 MRI 사진에서는 이제 안쪽에 있는 안쪽 복숭시 밑에 있는 연골이 탈락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발을 헛디디거나 삐끗했을 경우에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치료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초기에
보통 한 3, 4일간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는 이제 냉찜질하고 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3, 4일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고 이런 경우에는 인대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계속 이제 방치하게 되면은 인대의 만성적인 이완 또는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다친 직후에 얼음 찜질로 붓기를 최소화시키고 인대 손상 부위와 나머지 연부 조직의 손상을 더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목이나 이런 것으로 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 등 하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 이제 고정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재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활 치료를 해도 계속 통증이 있고 할 때는 관절 연골에 손상을 의심해서 MRI 촬영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전번에 보신 것처럼 저 거골의 연골에 손상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시경으로 해서 저를 탐침을 넣어서 들어보면 저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거는 저 정도 크기는 저희들이 이제 부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그리면은 분리된 연골, 방리된 연골을 저렇게 제거를 합니다. 제거하고 나서 보이는 것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저걸 제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이제 미세 골절술 혹은 범위가 큰 경우에는 자가 연골 이식술 혹은 줄기세포 이식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여러 가지 관절 질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물리치료나 보존적인 치료로 힘든 경우는 수술을 해야만 하겠죠. 관절 질환의 수술 치료, 수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요즘은 관절경이 널리 보급되어 있고 관절경 시술을 하는 것도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관절 수술의 80에서 제 생각에는 90%는 관절경으로 저희들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관절경이란 저희들이 관절 안을 들여다보는 확대경입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확대되어 보입니다. 우리가 관절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넣는 관절경의 굵기가 정형외과에서 쓰는 것은 보통 4.5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경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한 0.5cm 정도의 5mm 정도의 절개를 하고 그걸 구멍으로 넣어서 보면은 관절경이 저희들이 확대가 되고 30배 확대가 됩니다. 네.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변 부위를 확진할 수 있고 그걸로 거기를 통해서 다른 구멍을 하나 더 뚫어서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관절 질환의 진단에도 사용이 되고 또 치료에도 이용이 된다는 이 관절경. 장점과 단점이 또 있을 텐데 각각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관절경의 수술의 장점이라면은 일단 절개가 작습니다. 크게 째지를 않고 이제 관절이 막혀 있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을 넣기 위한 구멍만 뚫어서 저희들이 넣기 때문에 절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절 내시경을 넣으면은 보이는 영상이 30배로 확대되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기구들이 발달되어서 아주 작은 절개 구멍으로 인해서 거기서 다 정확하게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우리가 관절경이 도달할 수 없는 부위, 관절경으로 볼 수 없는 부위가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숙달되지 않은 의사가 이 관절경 시술을 했을 때는 관절경을 넣고 그리고 여러 기구를 넣고 빼고 하면서 정상적인 관절 연골에 손상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자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수술이든지 그 뒤에 관리가 참 중요하죠. 관절경 수술 후에 이 통증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네, 보통 관절경 수술은 어떤 수술을 하든 보통 2, 3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붓기, 통증, 그리고
운동에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는 6개월에서 1년까지 통증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수술 부위에 이상이 없으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 의사 처방에 따라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수술 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리치료, 도수치료, 그리고 재활치료, 근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그런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새로 나온 이제 페인 스크럼블러라는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절경 수술은 저희들이 보통 하는 절개해서 하는 개방적 수술보다는 수술 후 재활이나 일상생활이 빠르고 그리고 원활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호 선생님 모시고 관절 질환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질병을 보시고 혹시 내가 그 병이 아닌가 하고 막연하게 집에서 자가 진단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 증상이 서로 비슷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꼭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이학적 검사 및 그리고 여러 가지 방사선 검사, 특히 MRI 등을 검사를 꼭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독감 환자가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이 많았던 명절이 끝나가면서 더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마다 독감 환자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급증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4월까지 이 A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손을 잘 씻고 또 기침을 할 땐 손으로 가리거나 마스크를 가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